하와이에서 일본 젊은 여성들은 왜 입국 거부 당하나? 일본 뉴스. 선진 경제대국 일본이라고 하지만 경제대국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본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 경제대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 중 하나가 타친보입니다. 일본에서 타친보는 매춘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타친보들은 모텔이 많은 길목에 서서 지나가는 남성들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도쿄에서 타친보가 많이 서 있는 곳은 아케하바라역 쇼와거리, 우구이스다니역 북쪽 출구, 러브호텔 거리, 우에노 나카초 거리, 신주쿠 토시네마 요코, 이케부쿠로 북쪽 출구 호텔 거리, 시노쿠보 오쿠보 거리,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과 오쿠보 병원 주변 등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에서 요즘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과 오쿠보 병원 주변입니다. 기존의 타친보들이 서 있는 곳에는 중년 여성이나 외국인 여성들이 많지만 오쿠보 공원 주변 타친보들은 일본인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젊은 여성들이 2022년 여름 이후 하나둘 모여들던 것이 지금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들 중에는 기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과 호스트바에 빠져 돈을 갖다 바치는 여성들도 있지만 음식점 등에서 일하던 여성들과 토요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린 여성들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파는 여성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요즘 미국 하와이에서는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 등에는 하와이에서 입국 거부 당한 여성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별실로 끌려가 조사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일본어에 능숙한 담당관이 스마트폰을 가져가 라인을 체크하고 몇몇 남성과 주고받은 내용을 들이대면서 추궁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매춘부라고 모욕을 당해 책상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억센치저관에 둘러싸인 조사는 6시간 가까이 걸려 겨우 오해가 풀려 입국을 인정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와이에서 입국 거절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뉴스위크 일본판에 보도된 동맹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일본인에 대한 미국 입국 관리의 심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일 관계는 양자간 관계로서는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 더욱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책으로 미국 유학생을 늘릴 방침이며 각 기업의 북미 시장 중시라는 전략은 다시 가속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입관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2017년부터 2021년 초까지 4년간 이어진 트럼프 정권이 입국 관리를 엄중하게 한 것입니다.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라며 인도 등에서 우수한 인재가 실리콘밸리에 오는 것을 막는 등 경제계로부터 지적인 인재가 부족한 가운데 곤란하다는 반발을 받고도 온갖 이민 범위를 좁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되어서도 이 정책은 전면적으로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장기 체류가 되는, 즉 비자 면제 기간을 넘어 불법 체류가 될 것 같은 케이스는 철저히 적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자 면제의 대상이 되는 여행 목적의 정의입니다. 일본인의 경우에 우선 단기 상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 근무하고 일본에서 급여가 나오고 있고 미국 여행은 완전한 출장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합, 회의에 참가, 단기 연수이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활동을 이유로 한 보수가 지불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시장용의 자영업이며 돈은 모두 일본 국내에서 완결하고 미국에서는 영상과 음성을 수반하는 소재를 수집하기만 하는 경우가 적발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여성의 1인 여행이 의심되는 배경으로 놀랍게도 숨겨진 풍속에 종사하기 위해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우선 젊은 여성이 혼자 하는 여행이라면 매춘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성차별이자 인종차별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단정이 폭넓게 행해지고 있다면 애교 채널을 통해 단호히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말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일본인에게 불법 매춘을 시키는 것과 같은 일종의 트래피킹이 행해지고 있다면 미일 공동으로 철저한 적발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항상 이런 종류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일본인 여성이 보내지고 있다면 양국 관계의 큰 장애가 됩니다. 어떻게든 적발해 이런 조직은 근절해야 합니다. 일본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미일 공동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법무대신을 두 차례 지낸 카미카와 예상은 강제 수사로 무엇이 가능한지 혹은 어떤 입법이 효과적인지 부디 지혜를 짜주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위신과 일본 여성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도 필리핀과 태국 출신 여성의 입국에는 까다로웠다. 입관의 일이란 이런 수상한 사람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것, 입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수상한 모습으로 들어가려는 분에게 문제가 있다. 일본의 입관도 관광 목적의 입국자에게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일본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을 보았던 것처럼. 여행자는 기사의 어드바이스를 참고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한 후에 필요한 것은 다소 비싸더라도 현지에서 조달하면 많은 트러블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주변에서도 미국으로 해외여행은 늘고 있지만 이런 트러블은 듣지 못했다. 다음 댓글입니다. 기시다씨, 이것이 지금 세계의 일본 평가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을 망칠 것이다. 인보이스 등으로 세금을 착취하는 일만 진행하지 말고 경기대책을 제대로 해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급여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불법 취업 목적의 도항을 의심받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에서 해외로 돈 벌러 가는 시대가 발밑까지 왔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인의 매춘을 포함해 불법적 돈벌이가 늘고 있다면 이런 대응은 어쩔 수 없네요. 누구를 입국시킬지 결정할 권리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에 있으므로 외국인들은 허가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정권 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특히 입관 담당자가 남미계라면 더 까다롭다. 실제로 관광인 척하고 캬바코라 등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또 일본 입관도 한국 여성에 대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왜 화제로 삼지 않는 것일까? 이상입니다.